네,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그동안의 흐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힘을 내줬다면 오늘은 코스닥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 코스닥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시장의 온기가 코스닥으로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부분대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순간 좀 확산, 온기가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바이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조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코스닥 기업들의 상승이 향후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온기가 코스닥으로 확산이 되면서 코스닥의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된다. 반대로 코스피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어젯밤에 나왔던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8개월 연속 위축을 기록을 했습니다. 위축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예상치가 49.5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표치가 이제 47.8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적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긴축감을 좀 불어넣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제조업 지수가 계속 하강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더 얻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탄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에서 현재의 제조업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AI를 도입을 해서 첨단 산업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과 관련한 지수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업종 안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궁금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쏠렸고요. 또 HLB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안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까요?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신에 2차 전지는 앞단에서 좀 시세가 났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는 시세가 안 났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최근에는 기회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둘 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SS 중심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에코프레비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중에서 좀 세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ESS 양극재 부분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매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수혜를 입고 있고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다만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매수하는 부분들로 2차 전지는 좀 전략을 가져가시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한 3거래일 동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거래소 이전과 관련한 이슈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면서 두 섹터 모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은 더 웅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두 섹터 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ESS 모멘텀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알테오젠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살펴보자라는 말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지난주에 일레일릴리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못 가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섹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비만 치료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D&D 파마텍이 한 4월달, 제 기억에 한 4월달에 4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30만 원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차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좀
보면서 오히려 이제 아까도 언급해 주신 한미약품이라던가 아니면은 G2G 바이오 뭐 이러한 이제 비만 관련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좋습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도 좀 기술 이전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생물보안법 이걸 좀 네.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이쪽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ABL,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CDMO, CMO,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동안 정말 못 갔던 게 자동차주 아닙니까? 자동차주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만큼 아웃퍼폼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랑 기아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동차는 아직까지 상승이 제한적인 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네. 그 업사이드는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AI 팩토리 도입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이제 GPU를 5만 장을 도입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면서 공정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차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특히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를 좀 관심을 보자. 특히나 현대차 안에서도 우선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현대차랑 기아 주가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향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반도체랑 조선이 내 포트 안에 없었으며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죠. 조선주 한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차익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조선주 다시 한번 담아야 되는 겁니까? 네,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들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했을 때 계속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좋았던 투자 아이디어들은 이제 LNG가 도입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노후 선박 교체,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지금 현재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가 수주를 받았었던 것들이 향후에 이제 2, 3년 동안에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좀 이 조선 섹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이슈 하나씩 커버가 되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지금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엔터주가 살짝 시세를 내주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상승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해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가 또 말게 되면서 기대가 많이 낮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없죠. 때문에 네. 해제를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풀어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중국은 K-팝이나 K-컬처들이 중국 내에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화가 중국의 그런 청자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한국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잠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쪽 매출보다는 다른 글로벌로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장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수출 비중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더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중국과의 이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호텔 관련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과 카지노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오늘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상승을 멈추고 지금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섹터별로 종목을 선별하기 어려우면 ETF 접근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투자 네, 전략까지 맞습니다.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 나온 조정은 네. 사실 매우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평가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꺾이면은 빠지게 되는 이 시클리컬에 대한 조명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키 차트가 달라진 디램 업황이라는 그 장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디램 자체가 이 커머디티가 아닌 스페셜티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PBR 밸류를 받는 게 아니라 PER 밸류를 받는 게 합당하다. 그게 이제 어제 SK증권에서 나왔었던 SK하이닉스 100만 원짜리 리포트에서의 그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이 이제 72조, 많게는 이제 80조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PE 적용을 11배 정도 했을 때가 이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디램에 대한 부분들은 TSMC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소부장으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선당 공정으로 옮겨가는 부분들 때문에 그 종목들은 좀 한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로는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품이나 뭐 소재 쪽에는 동진세미캠이라던가 네. 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ETF에 대해서도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 ETF 이러한 ETF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은 포트 안에 중심을 잡아야 되고 소부장단 안에서는 유진테크, 원익 IPS, 동진세미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11월장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지금은 사실 시장의 악재가 없는 게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말로 갈수록 유동성 장세가 격화되면서 시장이 버블 장세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밸류업이 주주되는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투자 전략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준석 실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